자, 물권의 객체, 부동산 나옵니다. 가볍게 볼 거예요.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이 지배는 직접 지배한다고 그러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고 그래요. 물권은 배타성이 있다. 절대권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물건이 나오죠. 갑, 소유, 아파트. 아파트, 건물입니다.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요. 부동산과 동산. 움직일 동, 움직이는 재산, 이게 동산이고요. 부동, 움직이지 않네요. 자, 동산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몰라도 되고요. 부동산, 우리 민법이 부동산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토지 및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이렇게 부동산을 법이 정의를 해놔요. 즉 부동산은 일단 토지가 부동산에 해당돼요. 토지만 부동산이 아니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된 물건이에요. 정착이란 것은 뿌리를 확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요. 부동산, 갑, 소유, 토지죠. 토지가 대표적인 부동산, 땅이죠. 누구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정착물이에요. 토지 위에 뿌리 받고 있는 물건, 이게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놈이 건물이에요. 건물은 깊숙이 땅을 파고 기초공사한 후에 건물을 올리죠. 그래서 정착돼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죠. 건물이 두 번째 부동산이에요. 우리 시험은 토지, 건물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러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딱 알 것, 토지하고 건물은 전혀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해요. 토지, 건물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토지는 갑건데 건물은 을 소유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일치해요. 대부분은. 하지만 간혹 토지는 갑땅인데 건물은 을 건물일 수도 있어요. 가능해요. 이게 우리 법제가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딱 하나 아실 것.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외우면 돼요. 이건 나중에 부합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기출 3번이요. 나중에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것만 이해하고 외워버려요. 자, 정착물 3개가 더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정착물이 나무예요. 나무를 법에서는 수목 그래요. 나무 목자에서 수목. 그 다음에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예요. 아직 따지 않았어요. 과일을 아직 따지 않았다. 이걸 분리하지 않았다 해서 미분리 과일. 과일을 또 과실, 열매실자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분리하지 않은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따지 않은 과실, 미분리 과실. 하나가 더 나와요. 벼, 고추, 상추, 배추, 기타 등등 경작한 농작물이라고 해요. 뿌리 받고 있죠. 그래서 얘들은 토지 위의 정착물이라고 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이 4개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건물, 두 번째가 수목, 세 번째가 미분리 과실, 네 번째가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그래서 부동산에서 알 것은 이 4개 개념만 아시면 되고 나중에 얘들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합에서 나와요. 소유권 파트 부합이란 걸 나중에 배울 텐데 그 부합 동네에서 시험이 나와요. 얘들이 농작물, 미분리 과실, 수목은 거기서 나와요.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어만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 3가지는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은 다
토지에 뿌리박고 있죠. 그래서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토지 위의 정착물은 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외우시고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얘들 셋은 별개가 아니라 토지예요. 토지. 땅에 속해요. 이걸 토지의 일부, 즉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즉 수목, 미분리과실, 사과나 농작물, 상추, 배추 등은 토지와 별개로 거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별개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 얘들은 땅이에요. 땅. 토지의 일부 구성부이라는 얘기는 이걸 가려버리면 토지예요. 토지. 토지에 속해요. 건물은 토지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해요. 별개. 별개하고 일부 구성부는 반대말이에요. 법은 항상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이분법이에요. 그러면 건물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다 이 말하고 이놈들 셋은 토지의 일부다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갑도 토지도 갑 건물도 갑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요. 그러면 을에게 땅을 팔았을 때 이 건물 을에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갑이 땅을 팔았어요. 건물도 을에게 넘어갈까요? 건물은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왜? 별개니까. 그래서 갑소유 토지, 갑소유 건물인데 그중 땅만 팔았으면 땅만 을에게 등기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건물은 안 넘어가요. 자, 수목 뿌리박고 있어요. 사과나무 뿌리박고 있어요. 아직 배추 따지 않았어요. 이 세 개를 갑소유인데 갑이 을에게 이 땅을 팔았어요. 이게 있는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이 나무, 미분리과실, 농작물 또 을에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갑이 땅을 팔았어요. 땅 위에 있는 나무, 미분리과실, 농작물이 을에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왜? 토지에 속해 있으니까. 별도의 말이 없으면 얘들도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요. 이게 별개냐 토지의 일부냐 그 의미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내가 고냉지, 강원도 고냉지 배추 유명하죠. 높은 산에서 배추 어마무지하게 크죠. 자, 이걸 서울에 있는 가락동 사장님한테, 가락동 시장 사장님한테 아직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밭대기로 파는 경우 있어요. 찜해요. 나중에 제가 사갑니다. 미리 사갑니다가 아니고 아예 그 시점에 소유권을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따지 않은 상태에서 얘들 세 놈 박혀 있는 상태에서 배추만 가락시장 상인에게 팔 수 있느냐? 즉 토지와 분리해서 밭대기로 팔 수 있느냐? 이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서 팔아. 밭대기 많아요. 그래서 과일도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얘들은 토지의 일부라는데 땅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토지는 안 판 상태에서 심어져 있는 이 상태 자체로 얘들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이게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예외가 나옵니다. 원칙 이 세 놈들은 토지의 일부. 이건 원칙.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의 현상이 벌어져요. 예외적으로 이 세 놈도 토지와 별개로 팔아제낄 수가 있다. 즉 팔아제낄 수 있다는 얘기는 별개로 소유권 객체가 물권 객체가 될 수 있다. 즉 팔아제낄 수 있다. 건물은 원칙이 별개인데 얘들은 예외적으로 밭대기 상태로 팔아제낄 수 있다. 서울 가락시장 상인한테. 자, 그러려면 물권은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같은 경우 자기가 소유자, 물권자임을 등기해 줘야 돼요. 이게 공시의 원칙인데 힘이 세니까
이 아파트 소유자는 갑입니다 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권은 공시해라. 등기,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누가 물권자임을 알려줘야 되는데 밭대기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심어져 있는 상태예요. 한참 크고 있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갑이 이 땅 소유자인지 알고 갑이 지금 배추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이미 가락시장 사장님한테 이 배추를 밭대기로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는데 돈도 다 받고 넘겼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 농작물 배추 소유자가 가락시장 사장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따라서 물건은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별개로 팔려면 공시해 줘야 돼요. 이건 여기에 심어져 있지만 내 거 아니에요, 을 거예요.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수목은 등기로 알려주고요. 얘들은 등기가 안 돼요. 배추 등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이 있어요. 이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통해서 얘들은 갑게 아니라 울 겁니다 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이걸 전제로 별개로 취급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명인 방법이라는 게 뭐냐? 그냥 여기다 편말 설치하면 돼요. 이 배추밭 100평에 있는 배추는 을소유입니다. 편말 박으면 돼. 또는 테두리를 두르든지 누가 봐서 그냥 팔렸군. 을에게 팔렸군. 알 수 있는 방법.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누가 을이 이 배추 소유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상관없어요. 이걸 명인 방법이라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나중에 부합에서 중요하고 이게 중요해요.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얘들은 원칙 토지. 하지만 예외. 밭대기로 팔아제낄 수도 있다. 그러려면 물권은 공시로 누가 소유자임을 알려줘야 되니까 공시해라. 공시 방법은 두 가지. 우리 법에서 인정한 등기 또는 얘들은 등기가 안 돼요. 농작물은 미분리과실은. 따라서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통해서 을 소임을 알려주면 된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토지와 별개로 팔릴 수가 있다. 그것만 알면 되죠. 자 봅니다. 물권의 객체. 물건이죠.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요. 자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오른쪽 토지가 대표적인 부동산. 우리 시험은 계속 토지 건물만 나와요. 수목 미불과실 농작물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합에서밖에 안 나와. 부합. 그러니까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래서 가볍게 보는 거예요.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동그라미 빵. 이건 중요해요. 이건. 그래서 거기에 별 하나 딱 하세요.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그 얘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이 세 놈은 세트예요. 원칙 토지의 일부, 토지의 구성 부분 거기만 밑줄 딱 하시면 원칙 토지입니다. 토지. 하지만 예외가 나오죠. 예외적으로 수목은 등기하는 방법으로 독립시켜 버릴 수 있고요. 또 명인 방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토지와 별개로 팔아제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팔아제낄 수 있다. 독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요. 할 거 없어.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은 4개가 있다. 이건 외워요. 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이거 외우고 건물은 토지와 별개. 이거 외우시고 나머지는 일부.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나 명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와 별개로 팔아버릴 수가 있다. 이것만 제가 방금 말한 것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부합 가서 그때 하면 거기서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서 하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학개론 시간에
의제 부동산, 준 부동산 배웠나요? 아직 안 했나요? 그러면 뭐 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수요. 경제론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아하, 아주 좋은 방법이요. 좋아요. 경제론. 중요한 것부터 하시는구나. 이게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학개론은 뎁다 아무데나 들이대도 돼요. 민법은 달라요. 민법은 기초를 써야 돼. 기초. 뎁다 들이대면 안 돼요. 민법은. 기초 없으면 외워야 되거든. 다. 그래서 다른 과목 학개론뿐만 아니라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하고 민법하고 근본적으로 공부 방법이 틀려요. 민법은 기본법이라 처음에 기초를 잘 잡아내야 돼요. 튼튼한 기초 속에 점차 단계를 올라가야 돼. 민법은. 그래야 점수가 오르고 실력이 올라. 근데 학개론이나 걔들은 공법이나 그냥 어느 테마로 가서 댔다 들이대도 돼요. 왜? 걔들은 연결이 안 돼. 서로. 기초 그런 게 없어요. 경제론 따로, 투자론 따로, 금융론 따로, 간평론 따로, 완전히 따로따로 놀아. 그러니까 잡동사니요. 학개론은 잡동사니에요. 투자론, 금융론, 간평론, 경제론, 정책론 어느 것도 연결되는 거 없어. 진짜예요. 그냥 여러 학문을 한 과목에 모아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학이란 게 원래 없어요. 그런 거. 부동산 학이 어디 있어? 없어요. 투자론이 어떻게 부동산 학이야? 없어요. 학개론에 그냥 넣어놨을 뿐이지. 금융론이 어떻게 부동산 학이야? 간평론이 뭔 부동산 학이야? 별개의 파트를 그냥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그냥 놓는 거예요. 학개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서로. 하지만 민법은 완전히 달라요. 기초 법률 용어 갖고 기본 법리 파악하고 채권이 뭔지 물권이 뭔지 기초 바탕 위에서 어려운 판례로 쭉쭉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계단을 밟고 가야 돼요. 나도 중요한 거 들이대고 싶어. 입문 때.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민법은 그랬다간 큰일 나요. 중요하니까 법률행위 의사표시로 바로 쳐들어가. 그러면 안 돼. 왜? 아니 채권이 뭔지 물권이 뭔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댔다 들이대면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하는 거라 온전하게 나중에 실력이 안 올라요. 그래서 민법 공부 방법하고 다른 과목 공부 방법은 진짜 틀려요. 저도 이거 완전 생 기초잖아. 하고 싶겠어요? 내가 농작물 막 얘기하고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 거? 하지만 해야 돼. 일단 기초는 해야 돼. 왜? 부합에서 나오니까. 부합에서 안 나오면 안 해요. 근데 소유권 파트 부합에서 나와. 한 문제짜리로.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뭔지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건물은 토지와 별개다. 이게 기출 3번이에요.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기출 3번이요. 엄청 중요한 거요. 시험에 나와요. 기초가 나와요. 민법은. 기초도 나오고 어려운 것도 나오고. 민법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는 근본적으로 공부 방법이 달라. 학교는 좋겠어. 하고 싶은 경제는 팍 들이대고. 저는 기초부터 쌓아야 돼. 민법에 체계 잡아줘야지. 채권이 뭔지 물권이 뭔지 채권의 성질 제3자 대항력이 없다. 물권은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기초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초가 튼튼히 쌓여있어야 어려운 판례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기초 없이 뗐다 판례로 들이대면 시험에 나온다고 걔가 직접적으로 나와요. 하지만 이 기초가 없이 하면 그냥 외우는 거지. 그래서 민법 공부 방법하고 다른 과목 공부 방법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입문 과정에서는 정말 기초를 쌓을 거예요. 법률 용어. 처음 접하잖아요. 기본 단어를 알아야 뭐 나중에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판례는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하려면 기본 단어를 알아야지. 그래서 입문 과정 저는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 단어하고 기본 법리, 기본 이론. 그래서 입문 이 한 달 반이 민법 기초를 닦는 데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에요. 기초가 튼튼하면 나중에 나를 수가 있어요. 근데 민법 기초가 부실하면 외워야지. 그래서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자, 물권의 종류 봅니다. 물권의 종류. 우리가 물권법 체계할 때 잠깐 봤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권리가
물권법 강론 파트죠. 점유권이에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 설명할 때는 설명 들어봐요. 점유권이란 것은 점유하고 있기만 하면 바로 권리를 인정했죠. 그래서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요. 항상 반대말. 본권이라고 하죠. 이 본권은 지배할 수 있는 예요. 그래서 정당한 권리,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권리를 본권, 점유권 반대말. 본권에 소유권이 있죠. 자, 내 소유물이다.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이 있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힘이 있는 권리예요. 소유권. 이 소유권에 사용, 수익 측면이나 처분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요. 이걸 제한 물권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소유권을 제한한다.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 들어가요. 소유자, 너 쓰지 말고 나한테 넘겨. 이게 사용, 수익 측면을 제한한다. 그래서 대신, 소유자 대신 사용하는 물권, 용익 물권 세 가지. 지상, 지역, 전세권. 나중에 이제 물권법 계속 할 거예요. 다음, 처분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요. 반드시 채권을 전제로 해요. 은행이 1억 빌려주고 담보 주세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권입니다. 담보라는 것은 내 채권 너 갚을 때까지 나 못 줘. 돈 100만 원 갚을 때까지 네 물건 못 줘. 이걸 유치권이라고 그러고요. 반드시 채권이 있어요. 그 다음 은행 대출하고 안 갚으면 경매로 날려버립니다. 저당권. 반드시 얘들은 채권을 전제로 나오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반드시 채권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채권하고 물건이 운명을 같이요. 나중에 부종성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부종성이란 말이 나와요. 채권, 담보를 위한 물권, 유치권, 저당. 결국 우리가 물권법 강론 여기서 11문제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총 7개를 배우는 거예요. 7개. 오케이. 이제 교재 통해서 가볍게 정리해. 점유권 법 조문 하나 나오죠. 제목이 점유권의 취득이에요. 소멸은 제2항이라 지금 여기는 취득만 1항만 있어요. 자,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물건이 나오고 사실상 지배 이 5글자가 나오죠. 이걸 점유한다고 그래요. 사실상 지배 이걸 점유한다고 그러고 점유하고 있기만 하면 점유권이라는 물건을 법이 줘버려요. 자, 그러면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하고 있기만 하면 그 상태 자체만 있으면 바로 권리를 줘버립니다. 이게 본권이 있든 없든, 즉 이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점유하면 점유권은 태어나요. 그래서 도둑놈도 훔친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죠. 점유하면 도둑놈한테도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줘버려요. 물권을.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물권은. 본권. 이에 반해서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느니 할 수 있는 정당화해주는 권리 본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가방 빌려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임차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는 도둑놈이 아니라는 얘기죠. 도둑놈이 아닌 어떤 정당한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점유하고 있다. 그때 이제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이 본권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어요. 본권이란 말은 우리 시험에 절대 뜨지 않아요. 본권이란 말은 지금밖에 안 해요. 인문 때 뵙기. 점유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권이란 말이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점유권 반대말이 본권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권이란 2글자는 그냥 소유권, 제한물권 이게 중요하죠. 자, 법 조문이 하나, 셋, 둘. 이게 중간에 있는 3개는 지상 조문 제목만 봐봐요. 소유권이 첫 번째 조문이고 둘, 셋, 네 번째 법 조문이 지상, 지역, 전세권, 용익물권 3가지. 마지막 2개 법 조문이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각 권리의 첫 조문이에요. 첫 조문. 다
내용 그랬죠? 이게 각 권리의 법이 정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소유권 봅니다. 오늘은 소유권만 볼게요. 소유권. 소유자는 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자, 두 줄이 나왔어요. 문장이. 어디에다 밑줄을 긋고 싶어요? 그래요. 밑줄 그어요. 사용, 수익, 처분. 항상 문장에는 이 문장에서 얻어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거기다 밑줄 치는 거 쭉 긋지 마시고.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소유권은 내 아파트를 내가 살 수도 있고, 사용, 세 줘서 월세 받을 수도 있고, 수익, 팔 수도 있고, 처분한다고 그래요. 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소유권이에요. 자, 바로 밑으로 내용으로 갑니다. 나머지 조문은 아직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않은 내용은 굳이 안 읽어도 돼요. 나중에 저랑 같이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소유권. 소유권은 내 물건, 내 소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여기에 고딕이 딱 들어가 있죠. 사용, 수익, 처분. 자, 이와 같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을 두 측면으로 나눠요. 사용, 수익이 한 묶음, 처분이 한 묶음. 민법은 이분을 좋아해요. 이분. 그래서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소유자, 너 쓰지 말고 나한테 넘겨. 이게 용익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은 소유자 대신 이 물건을,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소유자 대신 사용합니다. 전세권. 자, 지상지역 전세권이죠. 자, 이에 반해서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처분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요. 이게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이요. 자, 담보물권 앞에 괄호 열고 채권, 괄호 닫고 담보 앞에. 그래서 항상 담보물권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채권 담보물권,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 이렇게 채권하고 같이 읽어주세요. 그래야 빨리 익숙해져요. 그래서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저당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7가지 물권 중 여러분들은 소유권은 좀 들어봤을 것 같고, 전세권도 우리 들어봤을 것 같고, 저당권도 들어봤을 것 같고, 나머지는 낯설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점유권. 뭐 낯설어. 지상지역권. 이건 또 처음 들어봐. 유치권. 잘 모르겠어. 내가 들어본 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특히 지상권, 지역권 이게 뭐야. 그래서 지상지역권 처음에 굉장히 낯설어요. 나중에 하면 되고요. 자, 유치권은 혹시 길 가다가 유치권 행사 중 빨간 플랜카드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유치권이에요. 건물 공사했어요. 근데 공사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내부 공사했는데 공사대금을 안 줘요. 건물주가. 그러면 그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이 1억이 나왔어요. 1억을 안 줘. 그러면 이 사람은 공사하느라고 그 건물을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때 건물주한테 내 공사대금을 1억 줄 때까지 나 이 건물 당신한테 못 줍니다. 이게 유치권. 유치는 유치장 있죠. 유치장. 머물유 돌치예요. 즉 내휘하에 계속 가두고 있을 수, 즉 안 돌려줄 수 있는 권리야. 그래서 공사대금 1억 줄 때까지 당신 건물 나 못 돌려드립니다. 빨리 1억 줘요. 1억 줘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 그러면 상대방은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세 주고 월세 받아야 되는데 공사업자가 안 돌려주면 손해나죠. 어쩔 수 없이 빚내서라도 1억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기 건물인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치권의 힘이에요. 돈 줄 때까지 내 소유물이 아닌데 돈, 채권이죠. 공사대금 채권자가 내 1억 돈 받을 때까지 너 당신 건물 못 줍니다. 이 권리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 그래서 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대방 건물을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1억을 줘야지 자기 건물을 회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 오케이. 다 했어요. 다 했어. 물권과 채권 추적 다 했어. 다음 페이지는 시간이 걸려서 오늘
하기는 못해요. 잠깐 들어갈까? 애매하네. 지금 시간이 35분 해요. 할 수 있겠네. 자, 부동산 물권 변동 페이지 가시고 물권 변동 나와 있고 양가로 1번이 물권행위 유인론이 있죠. 양가로 2번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없다. 자, 이 두 개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물권법 기초를 쌓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파트.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물권법 총론에서 나와요. 이거 해야지 민법 총칙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민법 총칙하기 전에 이걸 반드시 해야 돼. 갑 소유 아파트예요. 을에게 매매로 팔죠. 5억에 팝니다. 자, 그러면 을은 돈 주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면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매매계약을 5월 1일 날 했어요. 등기를 7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을이 이 아파트 7월 1일자로 소유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이 8월 5일이에요. 8월 5일인데 이 매매계약이 어떤 사정으로 효력이 있는 유효가 아닌 무효인 걸로 밝혀졌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게 해당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의도한 힘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당사자가 의도한 힘을 주지 않아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힘을 주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매매가 무효인데 문제는 등기가 이미 넘어가 있죠. 여기서 용어를 아셔야 돼. 매매계약은 아까 채권계약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동네가 계약법, 계약법은 채권법, 채권계약.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이걸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 등기는 소유권 등기를 하니까 을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했죠. 따라서 이 등기를 물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취득됐네 해서 물권행위라고 해요. 소유권이라는 등기를 하니까 행동하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했네. 계약을 하니까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했네. 채권행위, 물권행위. 아주 쉬워요. 어렵게 법률 용어는 막 법에 그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안 외워져요. 그냥 이 글자 자체에서 그냥 대충 파악해 버리면 돼요. 계약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 채권계약 채권행위. 왜? 계약이 법률행위니까. 이해가죠? 계약 법률행위를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 채권행위 끝. 계약을 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니까 물권이 발생하네. 이게 물권행위예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하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했죠. 등기가 물권행위예요. 물권에서는 등기해야 물권 취득하잖아요. 물론 이 전제로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 이 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물권에 관한 등기 이걸 물권행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등기하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했죠. 계약하니까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게 채권행위, 이게 물권행위예요. 문제는 매매, 채권행위인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진 거예요. 8월 5일 날. 8월 5일 날. 문제는 매매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이 등기는 왜 을 앞으로 등기가 쳐졌죠? 계약을 하고 채무 등기 넘겨주니까 했죠? 이 채권행위가 원인된 행위예요. 이 등기의 원인된 행위. 계약했으니까 등기 넘겨 채권이 발생하고 얘는 채무이행위로서 등기 넘겨졌죠. 그래서
채권행위가 원인이고 물권행위는 원인 반대말. 항상 민법은 반대말이요. 결과예요. 결과. 원인 대 결과 법칙이 성립해요. 계약했으니까 등기 넘겨줬겠죠. 원인 대 결과. 문제는 이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거예요. 그럴 때 일단 채권행위, 물권행위 법률 용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별개죠. 일단 별개예요. 그러면 원인이 날아가 버렸을 때 이 결과도 같이 날아가느냐, 같이 이 등기도 무효로 되느냐. 첫 번째, 근본이 무너졌으니까 결과도 운명을 같이 한다. 같이 무너져? 그러면 무효가 되겠고. 두 번째, 아니야,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는 법적 용어도 다르니까 서로 별개야. 비록 너는 무효지만 나는 살래. 나는 무효 안 돼. 나는 살 거야. 나는 유효로 갈 거야. 이렇게 경우수가 두 개로 나뉘어요. 원인이 날아가니까 결과도 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등기도 무효 이렇게 가 있고, 아니야 엄연히 채권행위, 물권행위 전혀 다르니까 비록 너는 무효지만 나는 무효 안 될래. 그냥 유효로 갈래. 이럴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학설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우리는 학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절대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대법원 판례만 알면 돼요. 어디로 갈까? 대법원 판례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에요. 대법원 판례. 매매가 무효면 너도 같이 날아갑니다.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대법원은 매매가 무효면 을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라고 봐요. 이걸 물권행위의 유인논이라고 해요. 이 인자는 원인이에요. 물권행위는 원인의 영향을 받는다. 있을 유자예요. 원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유인논이라고 해요. 물권행위의 유인논은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영향을 받는다. 유인이다. 따라서 중요한 건 물권행위 유인론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압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 날라가 버려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자, 여기서 또 가요. 을 앞으로 지금 소유자라는 등기가 돼 있죠. 근데 이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이 등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효란 것은 겉으로는 등기가 박혀 있지만 얘는 등기가 안 박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이 등기가 아무런 힘을 못 쓰니까. 즉, 을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을은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등기는 지가 소유자라고 돼 있지만 이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는 있으나마나한 글자에 불과해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따라서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을은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이 아파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갑에 있어요. 이게 물권행위 유인론에서 취할 우리가 애워야 될 거예요. 자, 애웁니다.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생각해야 돼요.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는 얘는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면 소유자는 암놈, 갑. 방금 제가 말한 걸 그대로 이해하고 외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데서 나와요. 이게.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넘어간 등기도 같이 와르르 무너져요. 무효.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얘 등기는 겉으로는 기재되어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소유자는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갑이란 얘기. 여전히. 등기는 이놈으로 되어 있지만 얘가 소유자예요. 얘가. 그러면 얘는 등기 말소해야겠죠. 항상 무효 등기는 스스로 말소해 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그런데 이놈이 말소를 안 해. 그러면 얘 소유권은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말소해줘야 안 한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너 임마 무효등기잖아 임마 말소해 라는
말소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라고 해요. 나중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나와요. 그래서 무효등기는 말소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자, 그건 나중에 되고 이것만 꽉 잡아. 매매 원인 행위가 무효로 밝혀지면 넘어간 물권인 등기도 같이 무너진다. 무효.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는 얘는 소유자가 아니고 그러면 소유자는 여전히 이게 물권행위 윤돈이에요.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하나 더 나가요.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죠. 무효등기죠.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팝니다. 병에게 팔아요. 매매로 팝니다. 5억 받고 팝니다. 자, 병은 5억 주고 샀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칩니다. 병은 당연히 부동산 통해서 샀고요.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도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병도 확인했고 우리 소유자 맞네 소유자 맞네. 등기 있는 상태에서 판 거예요. 지금 무효인데 등기 있는 상태에서 판 거예요. 당연히 소유자로 믿고 샀죠. 선의의 3자라고 그래요. 제3자 가불이 계약 당사자고 항상 당사자 아닌 놈을 3자라고 해요. 얘들 기준에서 3자예요. 둘 사이에서는 얘들이 당사자가 돼. 근데 얘들 기준에서는 병부터 이제 3자예요. 그러면 선의는 어떤 사정을 몰랐는데요. 몰랐다. 이게 선의예요. 즉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걸 병은 꿈에도 모르죠. 얘를 선의의 3자라고 그래요. 키도 넘겨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1년 살고 있어. 그런데 갑이 찾아옵니다. 병, 니한테 판 을 등기가 무효야. 얘 등기가 무효니까 네 등기도 무효야. 우리 법은 원인이 무너지면 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법례이기 때문에 네 등기가 무효야. 즉 너는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야. 내가 여전히 소유자야. 따라서 건물 돌려주고 이 네 등기 무효 등기 말소하고 쳐들어옵니다. 자, 내가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공인중개사 통해서 5억 주고 샀는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지가 소유자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돌려달래. 미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닥쳐버리면 미칩니다. 해결해야 돼. 무슨 소리야? 나 공인중개사 통해서 샀고 5억 다 줬고 앞으로 등기돼 있고 뭔 소리야 임마. 나 못 줘. 그렇겠죠. 그러면 갑의 소송을 겁니다. 건물 반환하라. 등기 말소하라. 소송 제기. 자, 소송 왔어요. 항상 판사님은 양쪽 얘기 다 들어봐요. 이게 재판이에요.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야. 이런 사정 다 설명했습니다. 판사님, 병이 이제 주장합니다. 판사님한테. 판사님, 저 국가가 만든 등기제도 믿고 거래했습니다. 분명히 등기부등본에 얘가 소유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얘가 둘 사이 매매가 무효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선입니다. 법은 선의자를 많이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판사님, 저 이 등기 믿고 거래한 선입니다. 제발 저 좀 보호 좀 해주세요. 저 나갈 데 없어요. 돈 전 재산 털어서 아니 이제 담보대출이에요. 다 5억이 다 빚이에요. 판사님, 저 좀 보호 좀 해주세요. 저 등기 믿고 샀잖아요. 국가가 마련한 등기 믿고 얘 소유자를 믿고 제발 저 안 쫓겨났게 좀 저놈 청구 좀 기각 좀 해주세요. 저 좀 제 손 좀 들어주세요. 자, 판사님은 선생님 미안합니다. 돌려주셔야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라는 대부분 판례예요. 믿을 신. 믿어도 보호되지 않는다. 등기 믿고 샀죠? 등기 믿고 샀지 신뢰하고. 국가가 마련한 등기를 믿고 샀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병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국가에서 마련한 등기 믿고 샀는데 나를 국민을 보호 안 해주면 이놈의 등기 제도는 왜 해놨냐고. 있으나마난 거 아닙니까? 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30만이 서명합니다.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인정합시다. 인정합시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아무리 1000만이 서명해도 공신력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 판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유는 우리 등기 제도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등기법, 2차 과목 공시법에서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등기법, 이 등기는 현행 우리 등기법에 따라서 하는 등기는 서류심사예요. 형식적 심사라고 그래요. 즉 실체를 심사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대충 맞으면 등기 다 돼요. 그래서 부실 등기가 마련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기꾼이 위조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팔아짓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유 아파트인데 누군가 이 건물을 위조해서 당연히 팔겠죠. 돈 챙기려고. 그래도 당연히 이 사람은 이 등기가 위조됐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또 손입니다. 만약에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하지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갑은 절제지 아파트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꼭 벽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진정한 갑도 있어요. 얘를 보호해주면 얘가 피해받는 거고 얘를 날리면 얘는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적이야, 적. 갑하고 병은 서로 적이에요. 한 놈밖에 보호 안 돼. 왜? 소송은 한 놈만 이기게 해줘요. 소송. 결국 등기 제도상 형식적 심사를 취하고 있는 우리 등기법자에서는 이와 같은 위조 등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위조되면 소유권이 날아가 버리면 진정한 소유자는 결국 피해를 받죠. 그러면 또 이놈이 또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 거야. 아니, 누군가 내 서류를 위조해서 팔아먹혔는데 내가 날아가면 돼요 안 돼요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 그럼 맞아. 그러면 또 와 또 이렇게 붐하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누군가는 한 사람은 피해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등기가 이와 같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주의에서 결국은 등기에 공신력 주지 않아요. 등기. 공신력 주려면 우리 등기법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근데 못 바꿔요. 왜? 실질적 심사하려면 돈이 들어요. 등기소 공무원 10배 늘려야 되고요. 시간도 또 요즘은 한 달이면 등기가 되는데 실질적 실사 나가려면 10배로 들어요. 그럼 또 국민들 불편해. 전에는 한 달이면 됐는데 무슨 놈이 1년이 걸리냐고. 그러니까 절대 등기법도 바뀔 일이 없어요. 결국 이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간다. 민법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잘 안 바뀌어. 다른 법은 세법 맨날 바뀌죠? 공법 맨날 바뀌죠? 민법은 안 바뀌어. 법도 개정 안 되고요. 끼게 해봤자 특별법, 주임법 그딴 거나마 살짝 바뀌지 민법은 한번 해놓으면 쭉 갑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는 막 중간중간 바뀌어요. 바뀌는 대법원 판례는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바뀌어요. 95%는 안 바뀌어요. 판례도. 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등기 믿고 산 사람 보호되지 않아요. 결국 얘는 뺏깁니다. 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연이죠. 제가 진짜 얘기해 드릴게. 갑 남편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을이 부인인데 부인이 남편 재산이 아파트가 10억짜리가 하나 있었어. 이 아파트를 죽으면 상속받죠? 자, 부인이 상속받았어. 상속받았으니까 이 아파트 소유자가 됐죠. 자, 을이 병에게 팔아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10억 받습니다. 당연히 입주해서 1년 살고 있었어. 자기 앞으로 당연히 등기하죠.
근데 문제는 1년 살고 있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 글쎄. 이 부인이 남편을 니코틴 살해했대요. 이게 작년 실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신문에 나왔어. 니코틴 살해라고. 부인이 죽였어. 근데 이 부인이 상속받은 남편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어. 실제 사건이에요. 작년. 자, 그러면 정당한 소유자였죠. 우리는 상속받았으니까 이 아파트 10억짜리. 병은 10억 주고 샀죠. 근데 나중에 부인이 남편을 니코틴 살해했다요. 구속됐어요. 형이 확정됐어요. 살인죄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냐? 이 상속이 무효로 돌아가 버려요. 죽인 사람은 상속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 상속은 무효가 되고 결국 정당한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돼요. 그러면 자식 없어, 부모 없어, 부인밖에 없었어요. 부인이 상속받아요. 부인도 상속자격이 없죠. 그러면 3순위로 가, 형제한테 가요. 그래서 얘 동생이 받았어요. 동생이 받는 이 10억을 상속받은 아파트를 동생이 찾아와요. 병,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신한테 판 이 사람은 상속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정당한 이 아파트 상속권자, 내가 소유자다. 이 말이야.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온 거예요. 병은 돌려줘야 돼요? 아니면 뻗댈 수 있어요? 등기 믿고 샀죠? 보호되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어. 결국 뺏겨요. 이래서 이 사건으로 청와대, 아까 얘기했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난리 난 거야. 난리 난 거야. 아니 이 병 보호해야 되죠. 아니 등기 믿고 산 사람 10억 날라가면 돼요? 안 돼요? 하고. 등기 공신력 인정합시다. 청와대 게시판에 수십만 서명했어요. 이 사건이었어. 니코틴 살해 사건. 안 됩니다. 뺏겨요. 왜? 부동산 등기 공신력 없다. 이 판례는 절대 바뀔 수 없어. 등기법이 바뀌지 않는 이 판례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민 5천만이 서명해도 대부분은 꼼짝 안 해버려요. 왜? 이 판례가 틀린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은 피해봤지만 이 사람 입장 생각해봐. 항상 반대쪽 당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호를 또 해야 되거든. 법원은. 정당한 상속권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해관계는 어느 한 사람을 보호하면 어느 한 사람은 또 피해를 받고 이놈을 보호하면 저놈은 피해받고 그 양자의 그 관점을 잘 고려해서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피해돼 있어. 여기서는 네가 피해봐라 그거예요. 네가. 객관적으로는 불쌍하죠. 피해자.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등기 믿고 산 사람 보호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없다예요. 엄청 중요한 판례예요. 결국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예요. 이유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항상 세트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는 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물권행위 유인론하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는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것만 외우면 돼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얘는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는 앞놈, 갑.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와르르 무너져 무효. 그러면 병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는 맨 첫놈, 갑. 이것만 이해하고 외워버리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놈한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딴 식으로만 나와요. 이걸 이해해야 뭐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거 나오니까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 소유자는 갑이다 갑이다. 왜? 등기에 공신력 없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면 이놈 등기도 무효.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래요.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소유자가 아니죠. 앞으로 민법 총칙에서
제3자 병이 을로부터 샀을 때 이놈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별 3개짜리 별 왕별짜리로 아주 잘 나와요. 민법 총칙이 어려운 이유는 소유권, 물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취득 여부가 민법 총칙 지문에 막 떠버려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내용이 민법 총칙 지문에 막 떠버려. 그래서 이걸 정리를 못하면 민법 총칙 점수가 안 나와요. 절대로. 계속 외우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계속 외우다가 헷갈리고 틀려요. 맞출 수가 없어. 민법 총칙에서 이게 나와요.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얘는 소유자 아니죠. 그러면 이놈으로부터 산 이놈은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 따라서 결론은 얘는 소유자 아니죠. 여기서 다이렉트로 얘들을 생략하고 바로 가버려요. 앞놈이 소유자가 아니면 뒷놈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자, 엎어. 앞놈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뒷놈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앞놈이 소유자라면 엎어. 그러면 있다지. 이 법리를 승계 취득의 법리라고 그래요. 승계 취득의 법리. 승계 취득. 앞놈 권리를 승계받죠. 앞놈이 소유자면 소유권이 있으니까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근데 앞놈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권 없죠. 없는 권리를 승계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법 총칙에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앞놈으로부터 산 병이나 정이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없느냐 싸움은 중간에 선의 악의로 막 장난쳐요. 악이라면 나쁜 놈이니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쳐. 선의만 취득할 수 있다. 다 반대. 결론은 다 반대예요. 그런 거 선악에 현혹되지 마시고 무조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앞놈을 봅니다. 앞놈. 자기 앞놈. 즉 자기한테 팔아제낀 놈. 이놈이 소유자라면 소유권 취득. 만약 이놈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 중심만 꽉 잡고 있으면 제3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는 그냥 쉽게 끝나버려요. 중간에 선의악에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선악은 보지도 마시고 결론은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결론은 오로지 앞놈이 소유자냐 소유자가 아니냐 거기에 관련돼. 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게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이 법리가 적용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지금 하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이건 직접적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이걸 토대로 얘들이 나온다고. 민법은. 죽거라고 나와. 난이도 상이요. 별 3개 왕별이에요. 얘들이.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 상이라.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니까 정답 지문으로 꼽아요. 항상. 무조건 외우면 못 맞춰요. 이 법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고 어떤 경우 선이라면 나오고 그 사람들 돌아버려. 정리가 안 되면 돌아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막 선악 나오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네 없네. 중심을 꽉 잡고 있으면 절대 이 결론이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요. 중심 잡아야 돼. 중간에 선의하게 이런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앞놈이 소유자야? 승계 취득. 승계 받네? 소유권 취득. 앞놈이 소유자 아니야? 그러면 소유권 승계 받을 게 없네.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소유자는 얘니까. 얘한테 산 거 아니잖아. 얘는 우리한테 샀잖아. 따라서 취득할 수 없다. 이걸 승계 취득의 법리예요.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소유권 취득 여부의 제3자. 간단해. 앞놈이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납니다. 애울 필요가 없어. 민법은 풀어가는 거예요. 앞놈이 소유자야? 소유권 취득. 앞놈이 소유자 아니야?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선이야기는 이 결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이야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모든 내용 완전히 중요한 내용들이란 얘기예요. 아까 채권은 상대권, 물권은 절대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삼자에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그게 직접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직접적으로 나와. 전세권, 지상권 파트에서. 직접적으로 또 서너 번 나오고 그 다음 직접 할 수는 없고 대위 여기랑도 연결되고 그 다음 승계취득의 법리를 통해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다 등기 공신력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승계취득의 법리로 해결이 가능해요. 같은 거니까.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이 말이요. 승계취득의 법리. 그래서 이 민법은 공부를 제대로 하면 민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점수 잘 나와. 근데 2차 법과목 공부하듯이 막 외워. 기본 법리를 적용시키지 않고 풀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됐다 시험에 3번 나오니까 막 외우는 거야. 점수 안 나와요. 왜? 단순 암기는 헷갈려. 외울 게 얼마 많은데 우리가 뭐 민법만 해요? 학교랑도 해야지. 2차 3가지 법과목 거기는 덮어놓고 막 외울 게 얼마 많은데 민법까지 그렇게 외우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민법이. 짜증나고 아이씨 외웠는데 또 헷갈려 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를 잘못하니까 그래요. 공부를 잘못하니까. 그래서 절대 민법은 단순 외우면 안 되고 이와 같은 기본 법리를 통해서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암놈 소유자인지 아니면 보면 돼. 이놈 소유자 아니야. 그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 잡고 소유자 아니네. 취득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맞는지 뭐. 소유자인데 취득할 수 있다야? X 정답.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쭉 민법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풀어간다. 기본 법리를 알고 그 판례 결론에 나온 이유를 알고 이유를 외우는 거예요. 이유를 외우고 결론에 도달하면 돼요. 풀어가는 거예요. 민법은. 풀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민법 공부할 거니까 나도 모르게 민법 실력이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장난쳐도 잡아낼 수 있고 함정 같은 문장을 만들어도 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아. 왜? 중심이 딱 있으니까. 중심을 굳건히 하면 절대 그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거야. 민법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거니까 절대 출제위원들이 넘어가 내가 함정 팔 거야. 너희들 다 넘어갔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읽어야지. 빨리 볼게요. 물권 변동, 물권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걸 말해요.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은 권리 취득했죠? 취득. 소멸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거죠. 같은 말. 갑이 지 건물 을과 매매계약 5억에 팔았죠. 을에게 등기 넘겨줬어요. 등기했을 때 을은 비로소 소유권 취득이죠. 항상 소유권 같은 물건은 무조건 등기해야 돼. 계약을 통해요. 계약. 자, 물권의 유인론. 각각 을이 매매계약 채권행위죠. 자, 을에게 등기 넘겨줬네요. 그런데 그 후 나중에 이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졌어요. 지금 무효만 봅니다. 무효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그러면 을은 소유자 아니고 소유자는 갑에게 당연 복귀. 그러면 여기서 뭘 밑줄 쳐야겠어요? 매매 밑줄, 무효 밑줄, 등기 밑줄, 무효 밑줄이요. 제가 강조한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얘들이 핵심 키워드란 얘기요. 매매가 무효면 거기만 동그라미 치든지 형광등 바르든지 아무튼 표출시키는 거예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을은 소유자 아니야.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 복귀. 그래서 이것만 그대로 이해하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별 3개. 방금 내용이 별 3개예요.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자, 부동산 등기 공신력 없죠. 갑 소유 아파트를 을이 위조의 동그라미. 위조했네요. 이 나쁜 놈. 당연히 팔아제끼죠. 을 앞으로 소유자 등기, 위조 등기 믿고 병이 샀습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 쳤어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없죠. 왜? 위조 등기는 무효죠. 앞놈 등기가 이따 나올 거예요. 뒷놈 등기도 무효. 딱 결론. 취득할 수 없겠죠. 이따 봐요. 자, 갑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매도. 팔았군.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림 그릴 거예요. 지금은. 자,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죠. 병 앞으로 등기해 줬네요. 근데 나중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어요. 이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지.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무효로 밝혀졌죠? 등기 믿고 샀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자, 봅니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예요. 따라서 위 사례 2가지다. 위조 등기든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든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예요. 그러면
이 등기 믿고 산 병. 암놈 등기가 무효면 병 등기도 무효. 왜?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요. 등기 믿고 거래 한 자 보호하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을 등기가 유효라 믿고 거래한 제3자 병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뺏긴다. 소유자인 갑이 찾아오면 뺏긴다. 이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어. 자, 밑에 두 개 있죠? 어디에 형광펜 표시가 돼야 되느냐? 을 등기 무효. 거기 암놈 등기 그렇게 하세요. 암놈 등기가 무효면 병 등기는 자 써. 을 거기에 암놈. 그다음 병에 뒷놈. 암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병 등기도 무효. 따라서 병 등기 무효니까 얘는 소유자 아니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결론으로 바로 가요. 이유. 부동산 등기 믿고 사도 보호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별 3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계 취득의 법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민법 총칙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초를 기반으로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별 3개 왕별자리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미리 그냥 언급만 한 거예요. 승계 취득 법리. 이런 식으로 기초가 민법은 중요하다. 이 기초가 결국은 왕별자리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조금 제가 조절을 했으면 마지막 요약 정리 해드리는데 15분이나 오버돼서 굳이 요약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해버릴게요. 채권은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게 상대권이에요. 상대권.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요. 엄청 중요해요. 하지만 물권은 힘이 아주 세요. 물권은 절대권. 절대란 개념은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 따라서 전세권자입니다. 중간에 주인이 팔았어. 새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나가 할 때 전세권자는 물권은 절대권. 힘이 세니까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권은 채권은 상대권.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다는 얘기는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거 2개 꽉 잡으면 돼. 이거 2개. 물권, 부동산, 건물 언제나 별개. 나머지 3개.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얘들은 토지의 일부. 하지만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이란 건 갖춰서 토지와 별개로 팔 수가 있다. 뭐 이딴 게 있고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청. 점유권, 본권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사용수익 측면을 제한한다. 용익물권, 지상, 지역, 전세. 소유권이 가진 처분 측면을 제한 들어간다.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 유치권하고 저당권. 자, 마지막. 매매가 무효면 넘어간 등기도 와르르 무너져. 무효. 매매는 채권행위, 원인. 계약을 하니까 등기를 넘겨줬네. 결과. 물권행위는 결과.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등기가 소유권이나 물권을 취득했으니까 물권행위. 원인인 매매가 무효면 와르르 무너진다. 등기도 무효. 을 등기가 머릿속으로 값을 그려줘야 돼요.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는 얘는 소유자가 아니요.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자는 갑. 자, 얘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이 팝니다. 병에게. 병은 당연히 등기 믿고 산 손의 3자죠. 하지만 등기 믿고 샀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 병은 보호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병 등기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법은 논리 과목이라 절대로 1층이 무너졌는데 10층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같이 무너져. 법은 논리 과목을 같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 이유는 등기 믿고 산자 보호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다 해요. 이게 이유예요. 따라서 갑이 쳐들어오면 병은 비록 판사님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보호되지가 않는다. 부동산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가 병이라고 해봐요. 거래를 해.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 등기가 위조면 어떡하지? 혹시나 앞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지면 어떡하지? 이거 살 수가 있나? 이 아파트 살 수가 있나?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이런 일은 0.000%밖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으니까 신문에 나오지. 왜 신문에 나오겠어? 매일 발생하는 일은 신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거의 발생하잖아.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거래하셔야 돼요. 만약에 발생했다. 그건 뭐 운빨이지 뭐. 운빨. 팔자타. 운빨. 내 팔자가 팔자가 하늘이 나를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지. 그러니까 하늘이 벌 주신 거지.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면 팔자타수로 넘겨야지. 나 불안해서 법을 하니까 이거 보호 안 된대. 이거 나 불안해서 아파트 안 살 거야. 그러실 필요는 없다. 0.000%로 발생해요. 그래서 대다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파트 많이 사세요.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 그래, 오늘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오늘 한 거 아주 중요해요. 물권과 채권, 물권행위 유인론, 등기의 공신력 없다. 우리가 앞으로 민법을 잡아가는데 가장 기초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는 민법 총칙으로 가요.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그런 식으로 한번 스크린 쫙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